드라마 속 그날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장르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평소 사극 드라마를 자주 즐겨보는데요. 사극 드라마를 보다 보면 몰랐던 우리 역사에 대해 더욱 쉽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월요일 이 시간 드라마 속 그날들에서는 제가 인상 깊게 본 사극 드라마를 소개하고 그 드라마의 모티프가 된 역사적 사건들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드라마 속 그날들로 과거 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여행을 함께할 DJ 김윤영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드라마 속 그날들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나면 드라마의 줄거리는 물론이고 실제 역사까지 잘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드라마를 소개해 볼게요.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수많은 시청자들의 심쿵을 유발했던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네. 청량한 영상미와 탄탄한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퓨전 사극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입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은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미니 시리즈인데요. 2016년 여름 KBS에서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죠. 드라마는 쇠락해가는 19세기의 조선을 배경으로 진행되는데요. 쇠약한 왕과 탄관오리 영의정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죠. 어릴 적 친구였던 세자 이영과 영의정의 아들 윤성은 가문의 싸움 탓에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남장을 하고 살아가던 라온이 빚에 쫓겨 어쩔 수 없이 내시로 궁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영과 윤성, 라온 이 세 사람의 예측 불허한 러브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죠. 내시로 신분을 위장한 라온과 세자 이영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거기다 반전을 일으키는 라온의 출생의 비밀까지. 정말 흡입력 있고 재미있는 드라마이니 하고 여러분도 꼭 정주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줄거리에 대한 내용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 하고 구름이 그린 달빛의 모티프가 된 시대 배경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구름이 그린 달빛의 OST입니다. K-윌의 녹는다. 햇살이 춤춘다 너의 눈동자 속에 세상이 겹친다 흘러내린 눈물에 가려서 또 다른 세상에 다시 눈을 뜬다 모든 게 새롭다 미소가 번진다 하루 종일 너 때문에 이런 내가 낯설다 매일 꿈을 꾸는 듯해 사는 맛이 이렇게도 달콤했었나 나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빛에 비친다 내 마음의 설레임들 채워지고 채운다 너로 인해 달라졌다 사는 맛이 이렇게도 달콤했었나 나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이젠 뭐래도 그리 티가 나요 녹는다 사르르르 내 가슴이 녹는다 얼어붙은 심장이 다시 뛴다 사는 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깨운다 너를 보면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 어느 소설 속의 장면처럼 내 맘의 세상이 눈뜬다 하루하루 모든 게 낯설게만 느껴져도 난 녹는다 날 녹인다 미안해 내가 녹아든다 녹는다 사르르르 내 가슴이 녹는다 얼어붙은 심장이 다시 뛴다 사는 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깨운다 너를 보면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 어느 소설 속의 장면처럼 내 맘의 세상이 케윌의 녹는다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드라마 속 그날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야기의 배경이 된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요? 드라마 속 왕은 10년 전 일어난 밀란에 대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밀란을 일으킨 주역이 홍경래이고 라온이 홍경래의 딸, 즉 역적의 딸인 것이 밝혀지며 드라마가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드라마의 소재가 된 홍경래의 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 정부는 전국을 8도로 나누어 다스렸는데요. 그중 영남, 호남, 호서 등 주로 남쪽에서 주로 조선 지배층의 상당수를 배출하였죠. 때문에 북부지방에 위치한 평안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활발한 상업활동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으로 축적된 부를 모두 수탈해가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홍경래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농민들을 모아 봉기를 계획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평안도를 더러운 땅이라 여긴다. 심지어 권세 가문 노비들도 평안도 인사를 보면 평민놈이라 일컫는데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억울함을 꾹 참아왔던 평안도 농민들은 홍경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거사를 준비했죠. (1811년 12월 18일) 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봉기군은 남북 진영으로 나누어 행동을 개시하였는데 처음에는 우세한 기세로 열흘 만에 평안도 주요 지역을 손에 넣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광군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난 봉기군과 근처에 살던 농민군은 정주성으로 피하게 되었죠. 광군은 정주성을 겹겹이 포위해서 성을 위협했지만 농민군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광군에게 대항했습니다. 그러자 관군은
마지막 수단으로 성벽 밑에 굴을 파서 화약을 잔뜩 넣은 다음 불을 붙였습니다. 화약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성벽이 무너졌고 그 틈을 타 관군은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가며 정두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홍경래의 봉기는 농민들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봉기는 전국의 농민들에게 지배층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후에 진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데 큰 힘을 주었죠. 이번에는 효명세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박보검이 맡은 세자 이영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를 모티프로 했습니다. 조선의 23대 왕이었던 순조는 11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초기에는 영조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 때문에, 이후에는 영정조의 탕평체계도 꺾이지 않은 세도정치 때문에 큰 힘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악화되었던 순조는 그의 아들인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부탁했죠. 효명세자는 이름처럼 효성스럽고 명민했으며 문학 예술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1827년 대리청정을 시작했을 때도 의욕적이고 신중하게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는 등 점차 국정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건강이 악화되면서 대리청정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드라마 속 세자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픽션은 픽션일 뿐 구름이 그린 달빛의 이영과 라온은 해피엔딩이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라온을 사랑하는 이영의 마음을 대변해 이영 역을 맡은 박보검이 직접 부른 노래 내 사람 듣고 올게요. 내 마음 아시나요? 내 눈물이 말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동안, 내가 살아갈 동안 그댄 내 전부인 거죠. 내 사람인 거죠. 가슴 아픈 만큼 지우고 지워도 지울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얼어도 멈추지 않을 사랑. 차라리 내가 다 아파할게요. 내 걱정 말아요. 아프고 아파도 사랑이죠. 난 행복하죠. 영원한 나의 내 사랑 그대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대가 내 앞에 없을 때 꽃이 피다시 들어 눈물에 내려앉은 그 밤처럼 두려운 뿐이죠. 두려운 뿐이죠. 가슴 아픈 만큼 지우고 지워도 지울 수
영원히 그대 나 사랑해요. 역사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는 어디까지가 허구이고 어디까지가 실제 역사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사 왜곡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존하는 인물을 그대로 차용할 때 더욱 그렇죠. 하지만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는 순조와 효명세자를 모티프로 하면서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퓨전 사극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역사 왜곡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와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면 홍경래의 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정조와 각별한 사이였던 정약용이 순조를 돕는 것, 세도 정치가 심해져 왕권이 위태로웠던 것, 영특한 소명세자가 왕권이 약한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는 것 등이 있겠네요. 반면 홍경래에게 딸이 있었다거나 여성이 내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던가 하는 모습은 픽션이 가미된 허구적 요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정통 사극과 퓨전 사극의 차이입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은 실제 역사의 흥미로운 부분과 허구적 요소를 적절히 섞어서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퓨전 사극의 특성상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을 수는 있지만 인물관계를 잘 살펴보면 그때의 조선시대 상황을 되새겨볼 수도 있겠죠. 오늘 방송을 들은 하구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각색되었는지 비교해보면서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중문화 콘텐츠에는 유난히 사극 장르가 많았는데요. 의상과 소품의 화려함, 역사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의 탄탄함이 이유겠죠. 또한 사극 드라마에는 현실에 대한 풍자적 요소도 있었는데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기 어려울 때 과거의 사건에 빗대어 현실의 상황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극 드라마의 진정한 가치는 드라마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짓고 더 나은 오늘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드라마 속 숨은 역사에 대해 더 잘 알게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드라마 속 그날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김윤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나연, 기술의 이채은, 진행의 김윤영이었습니다.